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정리를 하고요. 오늘 시장 전략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일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을 좀 했었어요. 그죠?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다가 막판에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4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빅스 지표도 5%대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20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20선 위로 올라가는 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기서 더 튀면 시장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됩니다. 자, 어제 섹터 맵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는 빅테크, 여기는 이제 전통산업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뭐 업종별로 특별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올라간 종목들, 내려간 종목들 보면 전부 다 각계전투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빅테크 쪽은 구글, 알파벳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는 7%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내줬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소비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저 기업 중에 하나죠. 비자 3% 상승 나왔고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빨간색으로 칠해진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1.3% 하락을 했고요. AMD는 10% 폭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대 하락. 일라이릴리도 실적이 뭐 나쁘진 않았는데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서 장 초반에는 뭐 7% 이상의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세 흐름들 나왔었는데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엔비디아도 빠졌고요. 그죠? 그 다음에 AMD가 실적 미스가 그제 미국장 끝나고 나오면서 10%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빠졌고요. ASML 빠졌고 그 다음에 아마트,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도 빠졌고 램 리서치,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3.35%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에는 좀 부담을 가지고 시작을 할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크게 밀린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SMCI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가 어제 30% 이상 마이너스 35%가량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쭉 하락을 했었는데 AI가 좋은데 왜 빠지느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회계 어떤 뭐 그 불확실성들이 있다. 얘네 뭐 장부를 좀 건드는 것 같은데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는데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감사인이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뭐 이제 그 저 장부를 좀 보는데 요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이 있어 보여, 불확실해 보여.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감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밀렸는데 이게 그런 것이 일단 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 고객은 누구냐?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에서 그 AI 칩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서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엔비디아 매출이 한 8% 정도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야 이거 이러다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니냐,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이 이게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급락이 AI 시장 자체의 우려감들이 아니라 뭐냐 하면 일단 뭐 회계 이슈, SMCI, 요 기업 내부의 회계 이슈거든요. 그래서 AI 시장에 대한 전망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제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지표가 좀,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ADP 민간 고용이, 요렇게 튀었습니다. 예상치는 11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23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지표가 튄 것은 당장 시장에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구도를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실업, 실업률이 좀 올라.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은 거야. 고용 시장이 좋지 않아. 그러면은 어디로 넘어간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해야 되겠네. 인하. 그죠? 금리 인하해야 되겠네. 그래서 요게 시장 금리 하락으로
하락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메커니즘이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ADP 민간 고용은요, 사실은 이제 뭐 미국 고용정보업체죠, 오토매틱 프로세싱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부 기관을 제외합니다. 민간 지표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을 제외하고 민간 부문에서 취업자 수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인데요. 전체 고용 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실업 급여 자료를 실제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용 보고서하고는 좀 다르죠. 고용 보고서는 급여를 조사를 하고요. 가계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6만 건 정도의 데이터 샘플을 뽑아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통합하는 지표인데 어쨌든 이 ADP 민간 고용 지표는 갑자기 튀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잘 나왔다가 갑자기 안 나왔다가 이런 경우도 많은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거의 고용 지표와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GDP도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GDP가 2.8%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보다 낮은 거야. 그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3.0보다 낮은 2.8을 기록을 했는데 개인 소비가 3.7% 증가로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 고용이 좋아. 그죠? 그 다음에 소비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경기가 부진해. 그러면 금리 인하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가 미뤄질 수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했죠. 여기서 이제 하락한 것은 그제 졸츠 보고서, 그죠? 졸츠 보고서의 잡 오프닝, 그러니까 구직 저 공고가 크게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4.3% 넘었던 국채 금리가 내려왔는데 어제 ADP 민간 고용도 좋고 GDP 소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4.3%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 발표되는 지표들을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가 발표되냐면 PCE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요거 발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요거는 매주 발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에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이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는 PCE 지표는 크게 튀지는 않습니다. 얘는 CPI와 PPI에서 대부분의 항목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가 좋은 거냐 하면 고용이 뜨뜻미지근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실업률이 너무 튀어버리면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갑자기 좋아져 버리면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가 더 튀어버릴 거니까 적당히 안 좋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는 회복하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조금 어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구간들이다. 그래서 그거 지표 발표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은 되게 아쉽습니다. 뭐가 아쉽냐 하면 그저께 오후장에 지수가 다다다다닥 올라간 것은 당정에서 금투세 폐지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가다가 쭉 땡겨 올리는 모습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느냐? 민주당에서 금투세를 수정 보완해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만을 가지고 개정 발의한 것은 아니고요. 세법 전체, 그죠? 세법 개정안이 수정 발의가 됐는데 이 안에 보니까 금투세 내용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 공제를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이게 원천징수에서 연말 확정신고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확정신고. 그죠? 이런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 안 되냐 하면 실무단에서 보면요. 실무단에서는 금투세 관련 시스템이 완비된 곳이 없습니다. 그죠? 원천징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요. 그죠? 아직 개발이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 원천징수에서 확정신고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데 주식만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된 거지. 다른 상품은 여전히 250만 원이라고요. 그리고 ETF도 파생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산출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내년에는 실무단에서도 대혼동이 벌어진다.
그래서 증권사, 그죠? 세무사, 그다음 당사자들 멘붕에 빠지면서 내년에 세무서들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 없이 밀어붙이는 것들도 여기에 이제 민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 이쪽은 왜 안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조국 혁신당까지 참전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시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 좋냐?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제 4조 7천억이에요. 거래 대금이 4조 7천억인데 여러분들 23년 시장 좋을 때는 거래 대금이 16조 원이었습니다. 16조에 비해서 거의 뭐 3분의 1토막 난 거죠. 그죠? 3분의 1토막 더 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말라버리니까 지금은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나마 긍정적인 것들은 우리가 시장 변곡 지표를 좀 보는데 이 시장 변곡 지표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죠? 미국은 30선, 한국은 3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주 후반 그죠?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초반에는 바닥을 잡고 자율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방에서는 코스닥 인버스를 일단 풀긴 풀었어요. 그래서 현금을 소진을 하고 있는데 현금 소진도 이제 좀 천천히 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매매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